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2016-0880 조성국. 저는 1학년 2017-0890 한동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후배에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주말에 만나서 한 11분 정도 나왔는데 동균이가 저한테 총이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빠져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게 주말 오늘 학교 가죠? 네, 또 가서 과제 밀린 거 해야 돼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좀 전에 점심 같이 먹고 지금 근처 카페에 와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총이치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생각이 좀 나나요? 그리고 오늘은 동균이가 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서 이 친구는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좀 책을 보고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면 또 책을 좀 보고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총이치의 정의에 대해서 총이치는 무취학 환자를 위해서 주의 조직을 이용해서 쓰는 가철성 보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총이치는 환자 제3대구치를 제외한 치아가 없는 환자가 를 위해서 만들어준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을 말하는데 맞아요. 치아가 없으니까 주위 치주 조직이랑 치조제랑 주위 조직에서 유지와 지지를 얻어요. 그래서 보도라는 곳 아까 몰랐던 거 있잖아요. 보도라는 곳을 반드시 체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보도가 나와야지만 총이치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러면 총이치 제작 과정 할 때 총 2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나비치 제작 단계랑 레지니치요. 네, 이 나비치라는 게 저기 어떤 거예요? 나비라는 것은 왁스를 말하는 거예요. 왁스 패턴을 나평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죠? 네, 왁스 패턴 그래서 왁스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총이치는 2가지 단계로 나눠서 굳이 한 번에 레진으로 다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왁스로 제작을 했다가 레진으로 바꿀까요? 혹시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에게 네. 맞는 기준이 다 있으니까 그걸 여러 번 고쳐서 환자에게 맞는다 싶으면 이제 그때 레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나요? 똑똑한데? 역시 공부를 한 보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레진은 딱딱하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왁스는 수정이 가능해서 일단은 왁스로 먼저 나비치를 제작하고 환자 구강 내 시접했을 때 환자가 편안하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레진으로 재료를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되면 예비 인상을 먼저 떠요. 그래서 예비 모형을 만들거든요. 예비 모형을 만드는 이유는 진단도 해야겠지만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개인 트레이는 왜 만드는 거예요? 기성 트레이랑 개인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요? 아니요, 그거 잘 몰라요. 인상을 뜨게 되고 인상체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트레이가 필요해야 하거든요. 받침대 같은 게. 근데 개인 트레이는 딱 환자한테만 맞는 트레이인 거예요. 정확하게. 환자에게만. 네. 근데 보도를 체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상에는 해부학적 인상이랑 기능 인상 이렇게 있는데 이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기능 인상을 뜨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하는 건데 예비 모형에다가 그 개인 트레이로 보더 몰딩을 해서 인상을 뜨면 네. 그 인상체를 가지고 작업 모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작업 모형에다가 이제 비로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개인 트레이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만든다 네. 이거죠.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작업 모형을 만든 다음에는 뭐 트레이 외형선이라든지 네. 뭐 왁스가 들어갈 공간을 부여한다는 선을 그리고 이제 기초상을 만들어야 돼요. 기초상. 네. 기초상은 이제 곧 최종 의치상이라고 해서 네. 최종의 의치가 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기초상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교합제를 만들어요. 교합제요? 네. 왁스 림이라 그래서 네. 뭐 레코드 베이스 뭐 이렇게 말을 쓰는데 기초상을 만들거든요. 네. 기초상이 하는 역할은 혹시 뭔지 알아요? 그 아, 환자에게 기초상을 하는 역할이 아니고 교합제가 하는 역할. 교합제가 하는 역할이요? 네. 교합제가 하는 역할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합제 인공치를 배열하려면 기초상 위에 교합제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네. 그 위에 이제 인공치가 배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합제는 일단 인공치가 배열되는 곳이겠죠. 네. 그리고 버티컬 디멘션이라고 교합 고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직 고경이랑 네, 수직. 수직. 똑같은 네, 아. 오, 네, 맞아요. 고합 그러니까 고경. 무치아 환자는 이게 치아가 없으니까 네. 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교합제예요. 교합제. 네. 왜냐면 교합제는 인공치가 배열되니까 네. 이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합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인공치가 배열되는 곳이기도 하고 환자의 뭐 수직 고경이나 교합 고경을 체득할 수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는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해야 돼요. 환자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아니요. 그 우리가 나와 있는 인공치는 자연치가 아니고 네. 기성품으로 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열된 하우징을 만드는 거니까 교합제는 규격이 있어요. 높이와 폭이 있는데 높이는 상악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부터 22mm 22mm요. 그리고 하악은 여기서부터 18mm 네. 모형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구치부는 상악 결절에서 7에서 8mm 위고요. 10에서 8mm. 그 다음에 하악은 레트로몰라 패드라고 구후 융기의 3분의 2 지점. 그럼 그걸 이렇게 교합제가 이렇게 만나면 네. 이 가상의 교합 평면이 생겨요. 가상의 교합하면서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모형이 없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주말에 보여드렸던 의치상이랑 그거 봤잖아요. 네. 왁스끼리 만나서 하나의 선을 이루었을 때 그게 교합 평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전치부는 5mm, 5mm. 소구치부는 7mm, 네. 그리고 대구치부는 10mm. 그래서 이렇게 얇으면서 점점 두껍게 제작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각도도 있는데 사악은 약간 85도에서 90도, 네. 그리고 하악은 완전 수직.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치아가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수평 피계랑 수직 피계는 아직 안 들어봤죠. 네, 그건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럼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혹시 그거는 알아요? 상악이 하악을 피계해야 된다? 덮어야 된다는. 왜냐면 상악의 악궁이 하악의 악궁보다 더 크니까
상악이 하악을 덮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교합제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악이 상악을 뭐 덮거나 하면은 잘못된 제작이라서. 상악이 하악을 덮어야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네. 인공치를 배열을 해야겠죠. 네. 인공치 배열은 전치부부터 먼저 배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구치부를 배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인공치. 그리고 상악법과 하악법이 있는데 네. 상악법으로 하면 돼요. 국시에서도 상악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배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상악 중절치부터 육전치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악을 배열을 해요. 육전치를. 상악 먼저 한다. 네, 상악을 먼저 하고 하악. 그 다음에 하악을 배열을 하는데 네. 이때 수직 피계랑 수평 피계를 다 계산을 해서 배열을 하면 네. 전치부 배열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치부를 배열할 때는 네. 상악 제1소구치부터 네, 순서대로 쭈르륵 배열해요.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까지 배열을 하고 네. 하악은 조금 틀려요. 하악은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해요. 하악은 왜 제일 대구치부터 배열하나요? 교합의 열쇠라 그래서 네. 일단 교합 중심 교합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교합에 대해서도 아직 안 배우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 교합은 그러니까 중심 교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하악의 원심 협측 교두가 상악의 중심화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중심 교합이 있거든요. 그 교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악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을 해요. 그리고 제2소구치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악 제2대구치 배열하고 그다음에 제1소구치를 네, 제1소구치를 마지막으로 배열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하악 제1소구치를 맨 마지막에 배열을 할까요? 상악 제1소구치가 다른 치아들과 다르게 기준이 달라서 하악 제1소구치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인공치를 배열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견치랑 제2소구치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네. 제1소구치를 배열을 못할 때 제1소구치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배열을 하려고 공간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제1소구치를 맨 마지막에 해요. 공간이 그리고 상악을 배열할 때 혹시 스피만곡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치아가 구치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걸 스피만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상면에서 봤을 때 견치의 교두정과 소구치부터 협측 교두정들을 다 따랐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만곡이 있다 해서 스피만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는 배열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제1소구치는 네. 교합 평면에 협측 교두만 닿아야 돼요. 그리고 제2소구치는 협설 교두가 네. 다 닿아야 되고요. 제1대구치는 근심 설측 교두만 닿아야 돼요. 즉 기능 교두가 닿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제2대구치는 이렇게 다 뜨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인공치 배열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공치 배열을 다 하고 나서 치은 형성이라고 네. 페스투닝이라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그 치경선을 덮어주는 잇몸 라인은 치은선이라고 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치경선과 치은선의 차이는 형태학 시간에 배웠죠? 이건 질문 안 할게요. 오케이.
형태학 질문이니까. 네 맞아요. 치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잇몸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뭐 에미넌스라고 견치에는 되게 풍요하잖아요. 견치가 네. 그런 거를 의치상 그 왁스 나비치에다가 조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치은 형성이 끝나면 네. 이제 환자 구강 내 시작을 해보겠죠. 환자 구강 내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규합은 어떻고 이 사람이 환자가 불편하진 않은지. 그래서 환자가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네. 그때 이제 레진. 그쵸 나비치 제작 과정이 끝난 거고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나비치에서 레진 위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총 전 제작 과정에서 네. 절반을 나눴을 때 딱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나비치 제작 과정. 이제는 레진 위치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나비치가 완성이 되면 네. 이제 메모를 해야 돼요. 네. 네. 메모를 안 해봤죠. 네, 아직 메모를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 초이치 기공학 아니다. 초이치 기공학이 아니라 그 무슨 과목이죠? 기공학 개론 시간에 네. 아, 뭐 골드 크라운이나. 크라운 제작 과정에 대해서 뭐 배웠었어요? 네네, 배웠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매몰 소환 주조 알죠? 네. 거기서 매몰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매몰, 거기서 나오는 매몰과 비슷하다고요? 나비치를 일단 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형을. 네. 그러면 플라스크라는 함이 필요해요. 네. 플라스카. 네. 그리고 모형을 물에다가 충분히 물을 먹여야 돼요. 왜 물을 먹일까요? 레진이 수축하는 걸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알려요. 그럼 왜 모형에다 물을? 석고로 메모를 하잖아요. 네. 석고의 일반 플라스의 혼수비가 몇이죠? 2대1 야야 무슨 혼수비가 2대1이야. 0.6, 0.5 아니에요? 아, 맞아요. 경석고는 0.3, 네, 맞아요. 초경석고는 0.24. 그 혼수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건조된 모형을 모형에다 석고를 믹싱해서 부으면 네. 이 건조된 모형이 이 믹싱한 석고의 수분을 빨아 당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석고 모형을 충분히 물에 적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함을 준비하고 함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줘요. 여기 평범한 저희가 아는 석고 바세린. 네, 그거 발라줘요. 그냥 나중에 청소할 때도 그렇고 분리할 때도 이제 분리제 역할을 하니까 네네. 바세린을 발라주고 네. 석고 모형을 그 함 플라스크는 봤죠? 네, 플라스크는 봤었어요. 모형 중앙에다 위치시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함과 그 상함과의 거리가 네. 이 높이가 최소 6mm가 나와야 되고요. 네. 이 폭은 3mm가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폭이 부여가 돼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네요. 메모를 하고 이 뚜껑을 닫거든요. 네. 플라스크 리드라는 커버를 닫아요. 네. 그리고 클램프라고 하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장착해서 이렇게 클램프라고 이렇게 석고를 위에서 이렇게 쫙 누르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과잉된 석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 근데 이 6mm보다 공간이 짧아서 네. 뭐 3mm나 2mm가 되면 압력을 가하다가 석고가 부러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6mm 두께가 필요한 거예요. 폭은 3mm 두께가 필요한 거고. 최소 6mm랑 폭이 3mm라는 거죠. 네. 그러면 1차 메모를 해야 돼요. 1차 메모를 할 때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언더컷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함이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뭘 넣어서 이렇게 제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함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차 메모를 했을 때 언더컷이 심하면 네. 이 분리 하나가 여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 그래서 총이치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1차 메모를 하고 나면 석고 분리제 바르고 2차 메모를. 2차 메모. 근데 왜 이렇게 메모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왜냐면 이 메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몰드를 만드는 거예요. 주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 번에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위에부터 한 번 쫙 채울 수가 없으니까 1차 메모를 하고 그 위에 2차 메모를 하고 마지막으로 3차 메모를 해서 견고한 몰드를 만드는 거겠죠. 2차 메모를 하고 얘는 일반 플라스터로 하면 네. 얘는 경석고로 해요. 그리고 3차 메모를 플라스터 7, 경석고 3의 비율로 섞어서 7대 3의 비율로 섞어서 마지막으로 메모를 하고 3차 메모리 끝나면 클램프에 장착을 해서 뜨거운 물에 한 10분간 담가놔요. 아, 메모를 한 거를 네. 10분간 담가 놓는다. 뜨거운 물에다가. 왜냐하면 함을 연화시키고 네. 안에 있던 왁스를 없애야 되니까 왁스를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함이 연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나서 왁스 세정. 스팀으로 녹은 왁스를 예, 다 깨끗하게. 지금 좀 그다음에 과정이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요. 왁스 세정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상함에는 인공치가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고 네. 하악에는 모형이 있어요. 하함에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덮으면 이 안에 왁스가 있던 공간은 비겠죠. 네. 거기에 레진을 전입해서 왁스 자리를 레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왁스 자리를 연화시켜서 다 없애고. 왁스가 사라진 자리에 레진을 다시 채워서 골드 크라운은 똑같잖아요. 네. 우리가 왁스업을 해서 스프루선을 달아서 원추대에 고정한 다음에 주조용 링을 장착하고 거기에 매몰제를 부어서 경화시킨 다음에 소환. 그치 소환을 넣어서 뜨겁게 달구잖아요. 네. 그리고 용윤내 왁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걷다가 거기다가 금속을 금속을 캐스팅해서 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왁스 내가 조각한 그거만큼 네. 금속으로 바꿔서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스프루선을 제거하고 뭐 산역 골드면 산역 처리하고 다듬질과 연마한 다음에 완성. 총이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신 전입하는 재료가 레진인 거예요. 뭐 레진의 전입 방법에는 뭐 가합 성형법, 유입 성형법, 뭐 주입 성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데요. 그거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이 큰 흐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진을 전입을 해야 되는데 네. 레진을 전입하기 전에 레진을 믹싱을 하잖아요. 네. 아,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돼요. 그 왁스 워시한 다음에 휴지로 물기를 다 닦아내고 레진 분리제를 분리제. 도포해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나서 네. 레진을 전입해야 돼요. 레진 전입하는 단계가 있어요. 레진에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죠. 네. 한번 듣고 흘려요. 샌디 스테이지라고 모래상이 있고 스티키 스테이지라고 손에 좀 점착성이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도브 스테이지라고 안 해요. 아, 재료학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 3단계 병상, 떡상 상태에서 예진을 전입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러버 스테이지인데 네. 그때는 수정이 안 되는 딱딱한 상태예요. 하이파이. 오, 그 병상 단계에서 레진을 전입을 하고 네. 그때 프레스를 이용해서 뭐 1차, 2차, 3차까지 네.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눌러줘요. 네. 과잉의 레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레진 전입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온성, 온성이요. 네, 큐링이라고. 삶는다. 아유, 오 많이 하네. 재료학 시간 때 류재현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레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열중합 레진, 광중합 레진, 그치. 하나 더. 셀프. 자가중합 레진이 있어요. 근데 초이치는 열중합 레진을 사용해서 열중합 레진 사용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열중합 레진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성을 하고 나서 충분히 삶고 나면 이제 꺼내서 이제 연마를 그쵸. 그때 하는 거예요. 다듬질과 연마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완성이 그게 거예요? 완성이 돼서 환자 구강 내 시작되면 네. 초이치 전 제작 과정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동균이가 네.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을 토대로 저한테 초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뭐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요? 네, 제가 오케이. 좀 가까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총위치는 제 3대구치를 제외한 주위 조직이 없을 때 치아가 없을 때. 치아가 없을 때 그 주위 조직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걸 총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총위치를 만들 때 나엽 의치와 레진치를 라는 커다랗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치를 제작할 때는 개인 틀을 이용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걸 떠서 작업 모양을 만들어서 그 기초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교합제를 이용해서 인공치를 배열하고 인공치를 배열하고 치은 형성을 해서 환자 구강 내에서 체크를 하는 단계까지가 나브이치 그 과정이고요. 네. 나브이치를 다 했을 때 이제 레진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레진치 할 때 메모를 하는데 플라스크 한 번이란 걸 이용을 해서 메모를 3차를 한 다음에 3차 메모까지 끝났으면 뜨거운 물에 연화를 시켜서 왁스를 없애고 그 안에 레진을 채우는데 그 레진 다양한 레진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열중합 레진이라는 걸 써서 그 레진까지 다 했으면 이제 다듬기와 연마를 해서 온성을 거쳐서 다 나오면 거쳐서 이제 다듬기와 연마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맞춘다는 이런 총위치 전 제작 과정을 이번에 설명 들으면서 진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책 안 보고 와 이게 성국 형이 아마도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다음 학기에 총위치를 들을 때 좀 더 쉽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땠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 후배에게 설명해보는 것 자체가 처음 생긴 거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좀 이걸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진짜 솔직히 나중에 총위치를 들 때 엄청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설명을 조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학교 가서 이제 과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 과제 또 열심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 가서 과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한번 동균이랑
초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뭐 선배가 됐던 형이 됐던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저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동균이가 좀 이해력이 좋은 것 같고 뭐 진심으로 좀 뭐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친구니까 초미치에 대해서 내년에 배울 때 조금 좀 수월하게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근데 부족한 설명 듣느라 고생했고 지금까지 저는 2016-0880 조성국 2017-080 한동균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